근데 당시에 검찰이 남편을 재판에 넘기면서 제시했던 정황 증거는 뭐였습니까? 네, 직접 뭐 살인의 증거가 나오진 않았지만 네. 수상한 정황 증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뭐가 있었냐면 보험 금액이 너무 컸어요. 95억 원에 달하는 보험 금액. 여기다가 한 달에 내야 하는 이 보험 월세가 월납이 무려 300만 원 이상이에요. 그런데 이 좋아요. 과거에 이제 몇 년 동안 드러났던 보험이 있다고 칩니다. 그런데 이 사고 나기 2달여 전에 한 30여억 원을 추가로 들어요. 네. 근데 이때는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아졌을 때예요. 그럼 이제 뭔가 경찰은 이 부분은 수상하다. 검경은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사망한 아내의 혈흔에서 수면 유도제 성분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도 좀 이상한 정황이 됐고요. 또 하나는 이 운전자 남편은 졸음운전을 하다가 실수로 과실로 사고를 낸 것이다라고 주장했는데 CCTV를 보면 이 화물차가 주차돼 있는 것을 들이받기 전에 전조등이 켜집니다. 그렇다면 자면서 운전했으면 전조등을 왜 켰지? 이제 이런 의구심이 들었던 거고요. 그리고 운전자는 안전벨트를 하고 있는데 조수석에 사망한 아내는 안전벨트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가 수상했던 거죠. 네. 네, 이런 이제 검찰에서는 구체적인 증거들도 제시했을 텐데요. 이 대법원에서는 왜 특히 이제 살인 혐의에 대한 부분은 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이제 본 것인데 특히 보험금 사기 부분에 대해서도 무죄를 판단한 이유는 뭡니까? 이제 살인 관련해서 무죄 그리고 보험 사기에 대해서 무죄가 나온 이유는 예. 범행의 동기가 불분명하다고 했고요. 두 번째가 이제 범행 방법에 대해서 이것이 고의 사고인지 졸음에 의한 사고였는지가 과학적으로 입증이 불충분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 무죄를 선고를 네. 한 겁니다. 이제 법원에 있어서는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의 제대로 된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판결문에 의심되고 의문점들이 있지만 이 사람에 대해서 살인이나 보험 사기를 유죄로 할 만한 명백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유를 직전의 대법원 판결에서도 그렇고 이번 판결에서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망한 아내 혈흔에서 수면 유도제 성분이 네. 검출이 됐다잖아요. 예. 이 부분을 법원은 좀 재판부는 좀 심각하게 보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검찰은 심각하게 주장을 했죠. 예. 그런데 이제 법원의 판단은 뭐냐면 지금 이 검출된 수면 유도제가 여러 성분이 있는데 네. 이번에 검출된 성분이 임산부나 태아에게 위험하지 않다는 감정 결과가 있다. 네. 그리고 이 수면 유도제는 여러 다양한 제품에 쓰임으로써 이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다양하게 존재한다. 따라서 이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서 일부러 먹였다고 단정짓기에는 네.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이제 고등법원으로 내려보내서 고등법원에서는 이런 식의 이제 판정을 내린 건데 판결을 내린 건데 다시 재상고할 가능성, 그래 다퉈볼 여지는 없습니까? 이제 3년 전에 대법원의 파기환송심이 결정이 됐고 네. 이번에 3년 만에 이제 판결이 나온 건데요. 추가적으로 다른 증거들이 발견이 된다면 이제 재상고를 해서 네. 판결이 뒤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3년 동안 검찰 측에서는 새로운 증거라고 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서 이번에 이런 판단이 내려진 것만큼 아무래도 재상고를 한다고 해도 결론이 크게 뒤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요.